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과제연구 이번 주차는요, 기말고사까지요. 기말고사까지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작업은 일단 그래프를 분석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수업에서의 첫 번째 강의는 일단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 그러니까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웬만한 그러니까 깊이 있는 분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핵심적이면서도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키워드 세 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 크기, 그 다음에 기울기, 변곡, 이 세 가지만 이제 기억하고 있으시면, 그리고 요거를 볼 줄만 안다면 그래프를 볼 때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어떤 의미들을 잘 해석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날 것 그대로의 코로나 확진자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드릴 텐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 때는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1차 데이터라는 건 뭐라냐면 바로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예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 측정값, 관측값 뭐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말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 확진자 수, 일별 확진자 수 다 이 숫자로 돼 있죠. 어떤 날은 어떤 날은 몇 명, 어떤 날은 이 그대로. 이 데이터를 그냥 아직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1차 데이터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물론 그대로 표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그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좀 더 그러니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공을 한다 그러는데 2차 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은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바로 2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1차 데이터를 드리면 그거를 가공을 해서 예를 들면은 그래프로 만드는 작업, 2차 데이터, 그래프라고 하는 2차 데이터를 이제 만드시는 거죠. 뭐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드실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원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1차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해 가지고 그래프라고 하는 2차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거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크기, 스케일, 그러니까 크기, 그 다음에 기울기, 변곡,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래프를 해석하는 작업,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기초 지식, 가장 간단한 초간단 기초 지식,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1차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2차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일단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날 것 그대로예요. 쉽게 말하면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측정한 측정값들 있죠. 뭐 시간에 따라서 물을 끓였을 때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뭐 1분 지났을 때, 2분 지났을 때, 3분 지났을 때, 4분 지났을 때 각각의 측정한 온도값, 이런 것들이 바로 이 1차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겠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우리가 지금 조사할 게 이제 코로나니까 코로나 확진자, 일별 확진자, 첫날은 둘째 날은 몇 명, 셋째 날은 몇 명, 이런 것들, 이 데이터들, 이거를 아직 뭐라면 1차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직,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죠.
여기 가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물론 요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도 되겠죠. 예, 맞아요. 그런데 보통은 어떠냐면 우리가 요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내가 분석하기 쉽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 안에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끔 뭐 하냐면요, 가공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가공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뭐 돼지고기 먹는다 그러면 삼겹살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먹지 않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먹기 맛있게 어때 구워 먹잖아. 그러니까 구워 먹는, 가공하는, 즉 요리해서 나온 바로 그 데이터를 2차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미지화 시켜서 나타내기 때문에 2차 데이터를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프. 예를 들면 막대 그래프 또는 뭐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 뭐 벤다이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그래프, 요게 바로 이제 2차 데이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1차 데이터에서 2차 데이터로 넘어올 때 물론 여기에서도 뭔가가 뭔 일이 벌어지지만 그런 것들 다 뒤쳐치고 이 1차 데이터에서 2차 데이터로 넘어올 때 가공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의 쉽게 말해서 해석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보통 이제 언론에서도 보통 데이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통계를 제시하죠. 근데 우리가 이른바 통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1차, 2차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문건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는 주로 1차보다는 2차 데이터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보통 그걸 그래프를 가공했던 사람의 약간의 좀 해석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잘 볼 수 있고 그래프 속에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 예, 뭐 정치적 의도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시간 지금 이 시간은요, 그래프를 볼 때 이 2차 가공된 그래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2차 데이터를 2차 데이터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볼 때,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이해할 때, 이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할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의 도구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크기, 두 번째는 바로 기울기, 세 번째는 변고. 이 세 개의 키워드, 즉 세 개의 도구, 세 개의 그 도구만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떤 그래프든지가 웬만한 그 의미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크기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어떤 데이터의 크기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예,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변화율하면 또 뭐가 관련이 있죠? 예. 미분계수와 관련이 있죠. 미분과. 그 다음에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화율의 변화예요. 변화율의 변화. 곡선의 변화인데 변화율의 변화를 말해요.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이거 아마 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값을 어떻게 해요? 1차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기울기가 나와요. 또 요거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즉 두 번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이 변곡이 나오죠. 변곡이 나와요. 그래서 2차 미분값과 1차 미분값, 그 다음에 값, 이 세 가지를 잘 아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프의 개형도 그릴 수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계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그 어떤 값의 의미,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1차 미분, 2차 미분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단 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크기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크기를 말해요. 그 크기에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어느 시점과 어느 시점 사이에, 보통 X축으로 이제 시점을 많이 쓰는, 시간의 흐름을 쓰는데 그 시점 사이에 어때요? 차이,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크기라고 할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데이터 자체의 그 값과 값 사이에 어때요? 차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쵸? 예. 값이 달라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 그리고 그 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요거 가지고 보통 언론에서 장난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한번 잠깐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면 평면 그래프 많이 쓰잖아요. X축과 Y축 이제 많이 쓰고, 주로 X축은 시간의 흐름으로 많이 잡죠. 그쵸? 뭐 과학에서, 특히 물리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잡는데, 근데 Y축 할 때 이 Y축에 이 값이 무엇인지 보통 많이 확인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확진자 수인지 누적된 확진자 수인지 사망자 수인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느 나라의 확진자 수인지 아니면 전체 확진자 수인지, 도대체 이 값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확인 안 하는 친구들은 많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약간 살짝 장난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Y 값을 나타내는, 이 축이 나타내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값인지, 어떤 값을 정의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지 요거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스케일을 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케일 보통 따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를 예를 들면은 10단위, 20단위, 30단위 이렇게 할 때 요 사이 간격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유념해서 지금 보여야 돼. 이거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케일을 한번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10, 20, 30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지금 변화했다 하면, 이 값에서 요 값에서 요 값으로 이렇게 변화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크게 변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똑같은 값을 쳤는데, 똑같은 값을 정의한 건데 스케일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때요? 한 칸 단위를 100단위로 놓는 거죠. 200단위, 300단위로 놓으면 이제 어떻게 달라집니까? 10이 여기 정도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데이터, 1차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스케일로 가공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요, 뭐 변화 별로 안 했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이 Y축에 나오는 이 간격, 즉 스케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 되게 지금 장난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좀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잘 봐야 된다는, 이 스케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읽었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요거를 지금 그래프를 그렸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고,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만들 때 스케일을 어떻게 잡으면 좀 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을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기울기는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변화율이라고 하죠. 보통 저 같은 경우, 저같이 수학에 무식한 사람은 수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대수학, 방정식이나 이제 숫자 가지고 노는 거, x, y 뭐 이런 문자 가지고 노는 대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하학, 도형을 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하는, 뭐 이렇게 대수와 기하, 이렇게 지금 그냥 두 개를 무식하게 분류를 하는데, 기울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이제 그 기하학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에 변화율이라 그러면 어때요? 미분계수.
미분하고 막 이런 거 대수학이죠. 근데 결국 두 가지가 어때요? 같은 의미라는 걸 좀 나타내는 것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보세요.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 유형이 여러 개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떠냐면 바로 이런 그래프죠. 보통 Y축은 시간.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Y축, X축을 항상 이렇게 이게 어떤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인지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어떤 예를 들면 개체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S자형 곡선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S자형처럼 생겼으니까 S자형 곡선이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주로 어디서 많이 보면 생물의 성장 곡선 또는 개체수의 증감을 나타내는, 결국 평형에 이럴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개체수 증감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S자형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키, 즉 생명과 관련돼서 보통 키도 이런 식으로 자라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S자형을 많이 좀 따라간다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또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종형 곡선이죠. 이런 곡선이요. 보통 이거는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밀레종 같이 종 모양처럼 종을 이렇게 그냥 종형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종형 곡선은 우리 정규분포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규분포에서도 많이 보고 전체 집단의 어떤 특성은 보통 가운데가 많고 양끝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정규분포 말고 어떤 성장 쇠퇴기를 가지는 뭔가 이제 그 척이 또 성장 완숙기 쇠퇴기 뭐 이런 어떤 그 현상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전체적인 시간적인 나이등 뭐 이런 것들도 보통 이런 종형곡선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따질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거꾸로 요것도 있어요. 이런 곡선도 있죠. 이런 곡선. 요거는 마치 종을 거꾸로 집어넣은 것 같은, 이거는 무슨 종 거꾸로가 아니고 U자형 곡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운데 중간쯤이 보통 여기서 지금 보통 얘기하는 거 주로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정규분포를 제외하고는 주로 X축이 이제 시간축인 경우가 많아요. 시간축인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의 추이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U자형 곡선. 또는 또 뭐가 있죠? 주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특정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형태, 이런 걸 이제 파동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이런 곡선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좀 정리도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한 시간에 따른 추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좀 이렇게 보이셨죠? 무슨 자형이에요? 여기서요? S자형 곡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번 파악해 볼 것, 분석하는 어떤 도구로서 지금 기울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 그래프, 이 대표적인 S자형의 그래프인 지금 확진자 곡선 요거를 지금 보시면 크게 기울기적으로 볼 때 딱 보니까 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눈에 보이시죠? 어떻게 세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한 점과 양 끝점을 이렇게 찍고 중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냥 처음과 나중을 한번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때요?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 수 있죠. 이 선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때요?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뭐 어떤 굉장히 훈련된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프의 장점이긴 한데, 직관적으로 딱 볼 때 크게 한 3시기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잘 안 보이냐? 훈련을 해보면 알겠는데
처음에는 아주 완만하게 증가했다가 어떻게 했다가 완만하게 증가했다가 또 어때요? 어느 시기부터는 갑자기 급격하게, 여기는 어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떤 시기가 보이고 시간축이에요. 그 다음에 증가는 하는데 다시 어때?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렇게 좀 한 세 덩어리 시기로 좀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게 좀 보이시죠? 예. 그리고 벌써 딱 뭐요? 증가하는구나, 또는 뭐다? 감소하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기울기 개념이에요. 기울기 개념. 기울기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점점 증가하나? 점점 감소하나? 이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좀 훈련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변화율이라는 개념인데, 딱 봐도 알죠? 처음에는 완만하게, 나중에는 급하게, 다시 완만하게. 그러니까 S자형 곡선의 특징은 어떻다?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통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보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어때요? 요 직선을 보는 거죠. 요 직선. 즉 평균 변화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또 어때요? 요 시기까지 또 요거를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프의 모양이 잘 안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나중만 딱 찍고 요 기울기가 여기는 이렇구나. 여기서부터 여기는 또 어떻구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 내 머릿속에서 이미 여기는 완만 증가, 급하게 증가, 완만 증가. 이거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양쪽에 점 찍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완만, 급하게, 완만 또는 감소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인식하는 게 바로 뭐다?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즉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된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변화가 없으면 이런 식이 되죠.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란 뜻이고, 즉 무슨 뜻이에요? 변화가 없다? 없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변화가 되는 게 보니까 완만하게 변화됐을 때하고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되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어떤 다른 어떤 요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할 때는 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속도만큼 그거에 대처하는 병원의 수라든가 이 의사 인력의 충원이라든가 검사 인력의 충원이라든가 이것이 충분히 시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속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 급격하다는 건 무슨 뜻? 대처하는 속도보다 변화하는 속도가 더 빠를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요거를 이제 추론해 버리는, 이게 그래프에서 추론하는 그 능력, 그거를 한번 상상해서 추론하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 아마 이때가 바로 그 신천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확진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어때요?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죠. 병상이 갑자기 부족해지고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이게 병원의 병상이 차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를 이제 수용하는 능력이, 이거를 좀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급격히 붕괴하는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바로 이 시기죠. 바로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지금 갑자기 증가세가 완만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 예, 요거는 이제 좀 잠시 후에 바로 그 완만 증가에 대한 얘기를 더 이제 변곡이라는 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한번 또 하나의 툴,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로 변곡을 분석하는 건데요. 한번 잠깐만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어떤 특정 양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증가하는 양이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양이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떠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양이 있어요. 증가는 똑같아요. 다 증가를 해요.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양상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양이 변화하는데 이 y-값의 양이 변화하는데 일정 시간에 따라서 y-값이 변화하는 변화량이 즉 증가하는 양이 어떨 때? 같을 때 보통 무슨 형태가?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직선 형태는 바로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하게 지금 일정한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하루, 이틀, 3일, 내일 근데 계속 1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 그래프는 어떠냐면 잠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처음엔 요만큼 증가, 같은 시간에 요만큼 증가,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또 요만큼 증가,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 지금 그래프가 안 나오네 이제. 예. 어때요? 요만큼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씩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증가는 하는데 증가하는 양이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곡선을 볼 때 증가량이 점점 어때요? 커지는 형태라.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나온다 그러면 점점 하루 지나면 시간이 똑같이 지나지만 증가하는 양이 점점 더 커지는 형태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프를 읽는 법이죠. 요거는 거꾸로 어떤 거죠? 요거는 보시면 처음에 이만큼 증가했다가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증가하는 양이 증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는 하지만 같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증가의 양이 시간에 따른 어때요? 증가하는 양이 작아지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곡선이 예를 들면 오목한 곡선이 되고 있다. 곡선이 오목하다. 오목한 곡선이 지금 보여지고 있으면 뭐예요? 증가는 하는데 점점 그 증가량이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볼록한 형태가 된다. 볼록한 곡선이 온다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증가는 하긴 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양이 하루하루마다의 그 증가하는 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읽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확진자 수에서 여기 좀 보시면요. 이때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요. 쭉 증가는 하는데 점점 어떻게 되죠? 오목한 곡선이니까 확진자 수가 하루하루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여기는 지금 어때요? 여기는 볼록한 곡선 형태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나오는 확진자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되는 형태다?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로 보면 어떻게죠? 점점 그래도 확진자 수가 처음에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때하고, 그러니까 증가는 하되 이렇게 증가하는 때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때, 처음 증가할 때 확진자 수가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즉 점점 그래도 번지고 있고 심각해지는 형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건 어때요?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하는 추세가, 즉 확산하는 추세가 어때?
약간 좀 수그러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바로 요 가운데 곡선인데, 가운데 곡선을 잘 보시면 이래요. 이게 여기다 한번 옆에 그리면 요 곡선이 요렇게 갔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즉 곡선의 형태가 이 가운데를, 이 곡선을 잘 보시면 곡선의 형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어느 점을 기점으로 해서 곡선의 형태가 또 여기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눴지만 요거 이 한 단계를 다시 한번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두 단계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될 때 하고 윗 방향으로 이렇게 볼록할 때, 요 두 개의 곡선이 마치 이렇게 접붙임된 것 같은 요 접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시점까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해마다 증가량이 더 커지는 형태, 점점 확산세가 더 커지는 형태로 갔다 하면 요 순간부터는 어때? 증가는 하지만 그 확산세가 조금 더 수그러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즉 오목한 곳에서 볼록한 곳으로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어떤 지점이 생기고 있다. 여기를 바로 뭐라 하면은 바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의 확산 추세가 좀 이제는 심각한 단계에서 조금 더 수그러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곡선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질본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곡선의 변화 형태, 즉 변곡이라는 걸 알면 똑같은 증가세라고 해도 그 증가의 추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하긴 하지만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그거로 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어떤 거요? 크기, 그 다음에 기울기, 변곡.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다양한 신문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번 직접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